단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에 깊이 매료된 사우디 항공의 수석 승무원 세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정정이라는 개념을 체득한 순간 그녀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이 변화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을 가장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공공연히 비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48시간 동안 한국에서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한국을 극도로 경멸하던 한 외국인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이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충격적인 실화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저는 사우디 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전담하는 수석 승무원 세라입니다. 리야드의 저명한 석유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특권층으로서의 삶은 저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세계 최고급 호텔과 명품 쇼핑센터들은 제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많은 제약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해외여행은 물론 직업을 갖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었기에 제가 승무원직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가정 내 가사 노동에만 전념하거나 원치 않는 강제적인 결혼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남편이 세 번째 아내를 들이면서 집에서 축출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행 스케줄표를 받는 날은 늘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밀라노의 패션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화려한 도시일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이번 스케줄표는 달랐습니다. 런던, 두바이, 뉴욕, 그리고 서울이라니. 스케줄표를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은 노골적인 불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18시간 체류 예정의 서울행 노선.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피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라면 도쿄나 상하이가 훨씬 세련되고 낫지 않은가? 한국에는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저는 크루 라운지에서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다른 노선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라, 정말 행운이 따랐네. 나도 서울에 가고 싶어서 간절해. K-드라마 봤어? 배우들이 너무 멋지고 음식도 훌륭해. 특히 화장품 쇼핑은 필수 코스야. 한국 제품들의 품질은 정말 경이로워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한류 이야기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극도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지긋지긋해.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문화를 가졌다는 거지? 일본이 훨씬 더 세련되었고 중국은 대륙에 거대한 스케일이 있지 않은가. 한국은 너무 협소하고 문화적 기반이 약해 보여. 동료들은 그저 웃으며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표정은 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는 걸까? 그냥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서 환상에 빠진 것일 뿐이겠지라고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목적지였습니다. 서울은 그저 48시간을 인내하며 버텨야 할 지루한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깊은 불만과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단 이틀의 시간이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5년 5월 12일, 긴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했지만 온몸의 피로가 극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48시간의 체류 시간이 주어졌고
솔직히 말해 빨리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 별것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공항 곳곳에서 로봇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은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특히 한 안내 로봇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랍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모국어인 아랍어로 인사하는 로봇을 보며 정말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저의 편견이 미세하게나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진보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이 곧이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세 지긋한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환경미화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깊은 존중과 배려의 감정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고 그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갔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청소나 서비스직 종사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흔한데 말이죠. 저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작은 인사는 이상하리만큼 강력한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뒤편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곧바로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몇 분간 그 관광객에게 상세한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막발을 디딘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첨단 기술과 작은 친절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동료들이 말하던 한국의 매력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이 48시간 동안 이 도시가 보여줄 모습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모습은 질서정연했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으며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혼자서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사우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위의 질서가 놀라웠습니다. 차량들은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했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보다 훨씬 조용하네. 택시 기사님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무척이나 친절하게 여러 정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하자 매우 반가워하셨고 중동 승객들을 많이 접해보신 듯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에즈셀러무 알레이컴.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인사를 받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안에서 작은 심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경험하는 한국 사이의 괴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그 괴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로비로 들어서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라님, 환영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아랍어로 인사까지 건네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제가 무슬림이라는 것까지 사전에 파악했을까요? 사우디 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수준의 맞춤형 응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직원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고객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라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왜 이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까? 그 작은 존칭이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5월 13일, 파즈르페지어 기도를 마친 후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다가 안내서에서 보았던 광장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시장은 이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들어서자 다채로운 냄새와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어물,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녹색 떡을 판매하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신 할머니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쑥 들어간 개떡이야. 한번 먹어볼래? 영어가 아니었지만 몸짓과 표정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떡 하나를 내밀며 시식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음식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무슬림으로서 할랄 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손가락으로 식재료를 가리키며 채소, 쌀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할랄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깊은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할머니는 또 다른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소녀 같아서 하나 줘야겠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쑥의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 맛보는 식감과 향이었지만 묘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배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시며 맛있지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분명히 통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세라 씨가 소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녀 같다는 표현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정정을 나누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손님에 대한 환대는 중요한 문화이지만 이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정으로 따뜻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비록 소녀라 불릴지라도 실제로는 그 가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정한 애정과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떡 하나를 더 건네시며 가방에 넣어가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을 받으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이분이 정성껏 만든 떡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여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이에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기꺼이 나누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서였던 것입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려고 할 때 할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다른 가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친절에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먹거리,
의류 상점, 그릇 가게. 할머니는 각 상점 주인들에게 저를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쉬어가자며 작은 찻집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사진첩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드님이 사우디에서 건설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세라 씨를 더욱 특별히 반가워하신 거예요. 중동에서 온 손님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 사이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왜 저를 손녀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온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경, 다음 일정이 있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더 맛있는 한국 음식 해줄게. 가방 속 쑥개떡의 향기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고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케이팝이나 멋진 드라마가 아닌 평범한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정정. 그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한국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쑥개떡 하나에 담긴 마음이 이토록 크게 다가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확인하니 지하철이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 기대와 약간의 걱정을 동시에 안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안내판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순조로웠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를 지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일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린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연세가 지긋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짧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광경은 저에게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던 대도시의 지하철은 각자 도생 각차 도생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행동이 특별하거나 영웅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마치 일상적인 의무처럼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계속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고 청년은 괜찮아요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가 언급했던 한국의 매력이 혹시 이런 것이었을까요? 배려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로 정착된 나라.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나요?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니까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노인 공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은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은 여러 역을 지나며 계속해서 달렸고 창밖으로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할랄 음식을 찾기 어려울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받았던 안내서가 떠올랐습니다. 안내서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 목록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을 개조한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 메뉴를 가져다주며 추천 메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랄 고기로 준비된다는 직원의 말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직원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고추장을 적당량 넣고 재료들을 섞어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옆에 놓인 생채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쌈이라고 해요. 비빔밥을 이렇게 싸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직원은 직접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덜 매워요. 외국인 손님들은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친절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사색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정정입니다. 마음이 동하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쑥개떡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여기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이 무엇인가요? 직원은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미세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봤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이 문화가 저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혼자라는 것은 곧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남편, 아버지, 형제가 없는 여성은 보호받기 어렵고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그것이 정의 본질일까요? 사우디에서는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만 그런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연결감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작은 컵에 담긴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친절함이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서로 부딪히면 사과하는 사람들,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돕는 사람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직원이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세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근처 명소에 대해 물었고 직원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직접 경로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 휴대폰에 한국어로 목적지를 써주어 혹시 길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들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모든 행동이 단지 고객 서비스라는 틀을 넘어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친절이 너무 과한 나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친절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째 날, 저는 그들의 정정이라는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에서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음식을 나누고 길을 안내하고 쌈을 싸주는 작은 행동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정의 문화가 이제는 점차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색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연결됨, 인정받음, 배려받음. 그리고 한국의 정은 그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적 응답인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 6시경,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 이상의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음료수, 과자, 도시락, 그리고 수많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진열되어 있어 선택하기 어려웠고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제품 구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찾으세요? 영어로 물어봐주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초콜릿 맛을 선호한다고 하자 그녀는 즉시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의 추천으로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향했는데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어떤 지폐를 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동전을 이리저리 맞추어 보는데 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초조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끄러운 마음에 수줍게 동의하자 그는 천천히 동전의 가치를 설명해주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외국에 가면 저 역시 항상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것 또한 정의 중요한 일부인가 봅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장 할머니, 지하철의 청년, 식당 직원, 그리고 방금 전 편의점에서의 낯선 이의 도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이름의 실타래였습니다. 그 실타래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바둑이나 체스를 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호텔까지 멀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녀의 동선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요.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중동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와 여성들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우디의 현실,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고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이 불가능했던 시절, 그리고 최근에야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게 된 변화 등에 대해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조금 서툰 영어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추천 메뉴는 한정식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할랄 대체 메뉴가 있다는 점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존재했습니다. 직원은 반찬 하나하나를 영어로 설명해주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싶어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말없이 직원이 따뜻한 물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중동분들은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선호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말보다 앞서 움직이는 배려의 본능.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들의 정의였습니다. 식사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자신들의 반찬 중 하나를 권했습니다. 트라이 디스. 베리 고드.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권유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맛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낯선 음식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연세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사우디에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깊은 감동과 진심 어린 환대를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경험했던 서울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제 마음이 어느새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였구나. 배려가 습관처럼 자리 잡은 나라. 이제야 동료들이 그토록 극찬했던 한국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 깊이 스며든 배려와 정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문화.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으로서 항상 속박감을 느껴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남성의 허락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홀로 여행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질서 속에 담긴 배려를 바쁜 걸음 속에 숨겨진 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연결됨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배려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낯선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짧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저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이 깨달음은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떠날 예정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어떻게 제 삶과 직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아침, 귀국을 준비하며 짐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감동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시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했습니다. 기사님은 후방 거울로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오세요. 두 나라 말을 섞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기사님이 외국인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시려는 그 노력. 그것 역시 정의 소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을 기념할 작은 선물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품들 중에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세점을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첫날 인천공항에서 보았던 그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도착 첫날, 한 청년이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죠.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대한 공항에서 잠시 스쳐간 외국인인 저를 기억해 주셨다니. 이것도 깊은 정이었나 봅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요. 멋진 나라죠.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때 사우디에서 일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사우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함이 다른 이의 친절함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아름다운 순환.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작은 초콜릿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지만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이었을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는 한국의 정신인 정을 체현한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출국장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곧 이륙할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문득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아. 48시간 전 한국에 대해 극도로 냉소적인 태도로 도착했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였어. 정이라는 것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야? 동료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도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함께 가자.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어 학습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한국을 방문할 때는 최소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와 정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서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정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 도중 식사 서비스를 하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고 더욱 친절하게 대응했으며 작은 문제라도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는 이러한 저의 변화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세라,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과 리야드의 풍경을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그 내부에 흐르는 정신과 정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끈끈한 정의 문화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풀고 전통 문양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발견한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여 저는 스케줄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노선에 조금 더 자주 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서울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소셜미디어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정의 문화와 그것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놀라워했고 몇몇은 제 다음 한국 방문에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문화 대사가 되어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 문화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문화적 이해를 돕는 창문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제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휴가를 내어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광장시장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분류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색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시야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문화적 편견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가진 곳, 그리고 제가 영원히 다시 찾아가고 싶은 목적지였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비행 스케줄표에서 서울 노선이 보인다면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닌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라 승무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닌 한국 문화의 본질을 담은 증언입니다. 호텔 직원의 정중한 세라님이라는 호칭, 시장 할머니가 건넨 쑥 개떡 한 조각, 지하철에서의 당연한 자리 양보.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관을 완전히 재정립하게 만든 정문화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작은 배려와 온정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창문이 됩니다. 세라는 이제 한국의 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작은 문화 대사가 되었으며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는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정의 순간들 역시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따뜻한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문화적 통찰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정에 대한 특별한 순간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풍부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면 주변 분들과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통찰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